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환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469억 원이면 용산 이전한다. 대통령실 또 86억 예비비 편성. 지난해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 정부가 제출을 한 거죠.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 경비 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를 했다라는 거죠.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같은 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96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7월에도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명목으로 또다시 56억 8,472만 원 추가로 사용을 했고,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까지 예비비로 드러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639억 5,872만 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편성된 86억 정도 가운데 24억 정도만 사용을 한 거고, 7억 3,600만 원가량은 불용 처리를 한 거고, 54억 8,500만 원 올해로 이율을 한 것이다. 예비비는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이듬해 국회에 사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꼼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온 국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이 경제 효과가 뭐 연간 2천억이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496억을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56억이 또 들어갔고 작년에 편성된 86억까지 하면은 639억이다 이거죠. 근데 작년에 편성된 86억 중에 54억은 2월 처리를 한 거니까 24억을 쓴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거의 600억에 가까운 돈을 그동안 쓴 거죠. 6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한 겁니다. 이거 뭘로 보충을 할 겁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이유. 그 명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 비효율적이다. 뭐 참모진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에서 좀 너무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이유들이었는데, 그래서 용산으로 결국에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역대급 불통이죠. 청와대 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연 2천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한산하죠. 결국 피 같은 국민 세금 수백억만 쓴 겁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의 사적인 방식 논의 적절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명품백 사건을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의혹을 두고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재구성한 거라 내용이 좀 다르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는 동시에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라고 덧붙였고요. 당시 명품백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후보가 이를 읽고도 무시했다라고 이제 CBS 논설실장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이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익십이다라고 하죠. 익십을 했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은 워낙 친하지 않습니까? 둘이 해결하면 안 됩니까 그냥? 문자를 익힙을 좀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해당 행위라느니 뭐 당대표 선거에 사퇴를 하라니 영부인 문자 씹은 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행사장에서 만나서 인사 길게 안 하고 뭐 미소 안 짓고 대통령 계속 안 쳐다보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잘못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면은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그래 놓고서 뭐 이제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을 졌다느니, 뭐 졌죠. 물론 그 책임에서 가벼울 수는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패배의 이면에는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를 비유하는 데 앞장섰던 국민의힘, 검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 총선 패배의 주역들이고 독인 객인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관련해서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더한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데 그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무시를 했다라는 거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죠. 한동훈 위원장은 문자의 재구성 이런 게 좀 다르다 사실과 그리고 이미 수차례 대통령실에 영부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묵살됐다 이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모욕감을 느꼈다 익십을 당해서 그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죠. 근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본인이 사과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익십을 했다고 그래서 답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욕감 느껴지네 이러고 말았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는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를 받은 거고 이게 뭡니까? 대국민 사과가 장난입니까? 그냥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던 남편 동생에게 문자 보내서 씹혔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합니까? 대국민 사과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정말 무시를 했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본인이 뭔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거를 무시를 합니까? 사과하는 걸 일부러 막아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만든 후에 그 책임을 대통령 후보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 뭐 이런 추측들도 좀 있는데 이건 너무 간 거고 대국민 사과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건 뭐 결과가 크게 바뀌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런 문자를 영부인이 보낸 게 맞다면 그걸 읽고 답을 하지 않은 게 맞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하긴 한 거죠.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적 사적 관계를 분별해서 활동을 했습니까? 엄청 친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까? 애시당초 정치적으로 그 정도 입지를 다진 건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 본인의 친한 선배 후광 덕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뭘 본인이 공사를 구분해온 사람처럼 코스프레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를 또 뭐 왜 영부인 문자를 익십을 했냐 사퇴를 하라 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당대표 선거 후보 세 분 참 국민의힘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뭐 쳐봐 어디다 대고 배현진 진성준 몸싸움 할 뻔.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서 일제히 구호를 외칩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죠 진행을 했는데 24시간이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구호를 외치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무슨 소리야 어디다 대고 뭐 쳐봐 뭐 이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이었는데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을 막아섰고 갈등은 일단락됐다. 배현진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수차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회의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원식 의장에게 말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던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외쳤는데 배 의원이 대뜸 반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여 충돌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죠. 최상병 특검을 막으려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종료가 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안보 외치는 사람들이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지금 그 이면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 진상을 밝히자라는 이 특검을 회방을 놓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소리를 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근데 그걸 듣고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왜 반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뭐 들어가 이랬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진성준 의원이 67년생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83년생입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을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죠. 진성준 의원이 앞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에게 그 집단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한 거죠. 반면 배현진 의원은 83년생이 67년생에게 들어가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 두 개가 화가 나죠. 이거는 그래서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게 하냐 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래 쳐봐 그래 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거를 보수 언론들에서 지금 이 행동을 뭐 앙증맞다는 어쩌니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민주당 83년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67년생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난리 났겠죠. 보수 언론들. 여러분 쳐봐 이거는 사회통념상 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고발 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쳤다고 해도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도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다 떠나서 여러분 배현진 의원님 국회의원이면 그 품위와 격을 좀 지키십시오. 너무 창피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야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소추를 피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인과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거쳐서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MBC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던 인물이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이죠. 역할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의, 규제, 제어가 이런 것들인데 즉 이 제어가 이게 좀 권한이 강하죠. 심의를 해서 만약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은 정말 프로그램 같은 거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로 사실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 구성 또한 대통령이 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1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고 여권에서 1명, 야권에서 2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5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사실상 3명은 여당 쪽인 거예요. 여당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위원장마저도 이렇게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정말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 이진숙 씨,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태원 참사 언론사들 탓을 했죠. 언론에서 왜 할로윈 축제한다고 방송을 내보내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이에요 이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종북 주사파가 그 배우다 해시태그까지 달고 이태원 참사가 종북 주사파가 배우입니까? 기획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거기 좋아요 누르고 이런 사람을 과거에 MBC에서 논란도 여러 번 있었고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다? 방통위원장 자리만큼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극우인 분들 말고 좀 중도 성향을 띤 분들을 임명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국민과 야당을 포용과 협치, 대화, 타협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를 하니까 이렇게 본인이 칼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자꾸 찾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것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